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7월 드디어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개장합니다. 놀이동산이자 22개 민간 콘텐츠와 11개 공공 콘텐츠로 구성된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냐, 가능성 없는 모험이냐에 대한 찬반의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각각 의견 내용 무엇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7월 말에 말씀하신 대로 개장이 되는데 네. 지금 3개월 남았죠. 그래서 1단계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2단계 공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인데 네. 지금까지 1단계 공사 과정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 로봇랜드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로봇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로봇이었고 거의 이게 테마 공원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사업도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실체가 뭐냐,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떤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업의 문제점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 과연 마산 로봇랜드가 실체의 그 구체적인 실체와 방향 이런 것을 알려주고 밝혀주고 또 도민들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다 생각을 하고 방송 시간상 뭐 자세한 그 문제를 짚어보기는 어렵지만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R&D 센터입니다. 네. 그런데 이 1단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R&D 센터에 입주할 기업이나 또 입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봇 그 체험 시설에는 최신의 그 로봇은 최신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G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우리가 뭐 AI나 로봇인데 여기에 핵심 기술이 그 핵심적인 그 기술을 가진 로봇이었고 거의다가 상용화가 마무리된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체험 공간 그죠? 네.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2007년도에 저는 2007년도에 11월 달에 지난 정부가 이 로봇랜드 사업을 그 구상을 할 때 여기서 저는 잘못된 그림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경남으로 보면은 그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서부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중부권, 동부권을 그 고려하는 차원에서 경남 마산에다가 로봇랜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네. 수도권도 이게 소외되는 쪽이 많으니까 수도권에 인천에다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게 배분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 정부가 추진했던 로봇랜드 사업은 졸속 행정이다, 구색 맞추기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앞서서 이제 앵커가 지적했지만은 입지 조건도 한번 보면요. 네. 마산 주변에는 로봇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러한 데에다가 우리가 로봇랜드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은 이게 남은 것은 로봇은 없고 관련 기업도 없고 결국 남는 것은 호텔이나 콘도, 펜션, 뭐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만 남게 될 우려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다음에 결국 그 결과로 남는 위락시설 정도만 남을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정도 순기능 위락시설만에 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건데 이런 장점은 또 장점대로 또 뭐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기했던 단점들입니다. 이제 문제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좀 면밀히 보고 개장 전까지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마산 로봇랜드에 좀 요구하고 싶은 수정할 점, 뭐 보완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안 박사님께서 정확한 팩트를 짚어주셨고 네. 저도 지금 한숨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 개장인데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네. 사실 많이 예견됐던 일들이고 로봇랜드는 사실 이 들어서야 될 장소가 아닌
곳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견됐던 결과고, 하지만 지금 개장을 하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창원시나 운영 주체, 창원 시민 모두 다 지금 사실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마치 무슨 사생아가 태어난 듯한 느낌이랄까. 하지만 뭐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 러버랜드뿐만이 아니라 해양 신도시도 이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나왔다는 의견들이 네. 많고, 일단 들어갔던 예산은 최소한 이제 그 수익을 해야 되니까 보면 우리가 우선 반면 교사로 삼을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대전 엑스포 기억하시죠? 네네. 대전 엑스포가 화려하게 폐막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거의 폐허처럼 막 변해갔어요. 왜? 그 안에 있던 과학박물관 박람회였잖아요. 네.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줄 주변에 어떤 그 소프트 하드웨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산 로봇랜드가 가야 할 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주변 연구소라든지 대학의 R&D, 대학 그리고 기업, 이게 없으면 이제 소용이 없는데, 네. 또 다른 예로 그 우리 창원에 과학관 있죠. 네. 과학관 바로 옆에 문성대 있고 창원대 있고 좀 멀리는 경남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애를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7, 8년 동안 그 안에 내용물이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어요. 그 뭐냐면 처음에 그걸 만들 때 하드웨어 만드는 예산만 해놓고 향후에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짜지 않았다는 소리죠.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마산 로봇랜드도 물론 그 본격적인 형태 말 그대로 로봇랜드 R&D 센터는 이미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네. 놀이공원 형태로 레저 위락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려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을 적어도 향후 10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안에 스토리텔링하고 개발할 예산을 지금 해놔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1단계 놀이공원 수준의 지금 테마파크를 하고 2단계 지금 들어갈 거. 2단계는 아마 이제 숙박 시설 위주로 들어갈 건데, 이때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미 2단계라고 그래서 2단계 곧 있으면 뭐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이미 개장했는데 방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2단계 숙박시설 그 들어설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바로 뭐 2차년도, 3차년도에 어떤 식으로 이 놀이시설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건지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네네. 만약에 실제로 어떤 첨단 연구 단지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네. 테스트베드 형식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는 그 뭐 다른 곳에서 로봇을 하거나 이거 산업했던 분들이 무료로 여기서 마음껏 자기 그 로봇을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고 홍보를 해볼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 MIT 같은 유수의 공대가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그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이 개발한 그 기술을 자기 연구실 앞에다 쭉 전시를 해요. 그런 그 홈커밍 데이는 저 같은 외국 학자도 초대가 되지만 주로 그 기업인들이 투자자들 기업인들이 초대가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써요. 이 아이디어 좋네 하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로봇랜드에다 그런 판을 깔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또 지역 산업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처에 로봇 산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이 뭔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성이나 이런 곳에 중소 조선 수리 산업으로 지금 다 체질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수리 산업 쪽에 되게 많이 올 거고, 고성 박람회 같은 경우도 뭐 익룡 박람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성이 또 드론의 어떤 그 실험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로봇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건 이제 검토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디즈니나 픽사 같은 전 해외 유수의 그런 기업들하고 공동 투자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그런 끈을 마련해줘서 그 정도의 어떤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곳은 흥행에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지적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디즈니나 픽사 같은 것들이
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냐면 요즘 말 많은 그 스타필드를 아예 네.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아예 위락 휴식 레저 이쪽으로 그냥 가버리자. 어차피 R&D는 사실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뭐 현실성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맡은 로봇랜드를 살리보고자 하는 그렇죠. 조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이제 지금 로봇랜드 이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미래가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원시에도 좀 이런 문제점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관련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악재에 부딪혔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불법 도박 사건 때문인데요. 경남도민의 응원과 함께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NC 다이노스 직원 불법 도박 사건과 함께 앞으로 NC 구단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동욱 감독 체제로 새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NC 다이노스가 지금 초반에는 순항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해당 직원은 지금 해고된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NC 다이노스 새 구장 어떤 명칭 문제도 다뤘고 또 새로운 구장의 그 어떤 화려한 구장,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그 관광의 메카 뭐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야구장을 갖고 있는 마산 그 NC 구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이 불법적인 도박에 연루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지난달 26일에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네. 바로 27일 날 이제 구단이 이 직원을 검찰청에 형사 고발을 해둔 상태인데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그 배경에는 지난달 26일이었죠. 한 언론사가 NC 구단의 직원이 도박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문의를 받고 NC 구단이 이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이 구단의 직원이 400만에서 약 한 4,500만 원 정도를 스포츠 그 샷을 베팅에 사용했다고 이제 본인이 실토를 했고 또 더 조사를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금전 대차 문제도 있었고 또 NC 구단의 그 부적절한 법인 카드의 사용도 이제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구단은 바로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청에 이제 그 고발하는 조치까지를 이제 취한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뭐 들어보면 당연히 이제 불법일 것 같은데 법적으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따져봤을 때 자세히 따져봤을 때 이번 베팅 사건이 불법 행위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팅이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진흥 투표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베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경기 결과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투표권을 구입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운동 경기가 이제 승부라든지 점수가 맞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주거나 환급금을 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팅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데 불법이라는 문제는 물론 법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제가 관련 법을 이제 논의하기 이전에 특히 이제 운동선수 중에 프로 선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명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어떤 레저 활동과 국민의 경제 활동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또 스포츠를 통한 어떤 국민 통합의 어떤 이런 문제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한 NC 구단과 직원은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이 처벌을 받게 된 법적인 근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체육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 경기의 선수나 직원은 코치는 물론입니다.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 투표권을 구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적인 제재가 이제 있는 것이고 KBO 규약에도 이런 것을 어기면은 KBO에서 바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하게는 구단을 제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약하면은 구단에게 약 1억 원의 제재금을 이제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명이라는 이 어떤 특단의 조치까지는 안 갔으면은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조사라든지 내부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해당 직원이 불법 도박한 거 외에도 다른 또 범법 행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아니 연예인들 스캔들 하나 운동선수 터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스캔들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불법 도박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불법 도박이 이제 결국 승부 조작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보통 연봉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그 유혹에 빠지는데, 뭐 예를 들면 볼넷 하나 해줌으로써 한 5천만 원 뭐 쉽게 이렇게 벌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도 뭐 그게 대단한 사건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이 재작년 통계입니다만 100조입니다. 100조. 오, 서울시의 1년 예산이 35조거든요. 네. 그 100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뭐 쉽게 볼넷 하나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 지하에 음성화돼 있는 불법 돈들, 네. 그 경제를 아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겁니다.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법 행위가 더 있었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 관리 직원이 네. 사실 요 배팅, 뭐 불법 이 배팅 외에도 금전 대차를 하거나 법인카드를 또 불법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돼서 지금 징계 네. 처리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발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 직원 말고 NC가 또 과거에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NC가 네. 2014년도에 이성민 투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 때, 네. 가담한 건 개인적인 일탈인데 중요한 건 그 지명으로 다른 곳에 데려갈 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이태양이라는 친구가 저기 할 때 그것도 검찰 조사 받았을 때도 기소가 된 이후에 이제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외에도 또 몇 건이 있었어요. 음주 사건, 뭐 트레이드 이명 계약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뒷북 처방, 구단에서 뒷북 처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인데, 네. 이번에 쟁점은 결국 NC가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네. 조금 뭔가 뒤늦게 조치하려고 했다 그러면 정말 일파만파 이제 커질 거고, 뭔가 솔직하게 빨리 신속 대응을 한다 그러면 상황이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NC 다이노스는 이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 찬물을 끼얹는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새로운 야구장에서 시즌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굉장히 실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야구장 새로 개장했잖아요. 사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이후에 새롭게 출범을 했고, 이 야구장이 울타리 없는 담장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또 야구장, 개방형 야구장이기도 하고, 네. 설계 당시에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어요.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복합 문화체육시설, 그냥 야구장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동시에 또 그 NC의 그 감독도 교체를 했고, 예전에 성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자유계약 선수 뭐 최대어 양의지 데려왔고, 그 다음에 새 얼굴 그 양의지와 모창민이 또 오자마자 홈런을 몰아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외국인 선수들도 오고, 이재학도 뭐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신인 김영규까지 최근에 이제 6이닝 1실점 뭐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모든 분위기가 팬들도 너무 즐겁고 출발이 좋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두 분 모두 이제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두 분도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우선은 안순 박사님은 이번 사건 접하고 어떠셨어요? 저도 뭐 스포츠 중에 프로야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또 지역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이 연구 구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새 야구장에 1,270억 원의 야구장 건설비 중에 거의 한 90%를 우리가 도와 이제 시의 도민과 그 시민의 그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했는데,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도민, 특히 창원 시민들의 어떤 실망감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불법 이제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이 불법적인 사건들이 NC 구단에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도민들의 시민들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NC 구단은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 뭐 여러 차례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구단에서는 아주 뭐 신속하게 마무리 잘하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네. 방만하게 이렇게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은 비판을 이제 좀 피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단은 이제 하루빨리 그 검찰의 조사 사항과 자체 조사 사항을 종합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도 좀 적극적으로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NC 다이노스에 대해서 명칭 문제 가지고 야구 팬이나 시민들이 그 입장에서 조금 이제 그렇게 호의적이지만 않거든요. 이제 성적을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또 실망감이 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가 운동 경기의 흥행의 가장 키 포인트 그리고 또 선수들과 관중들의 꿈 이게 뭡니까? 결국은 승부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의 승부욕을 먹고 사는 어떤 그 문화 행위인데 결국 이제 이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시설과 뭐 관중 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승부 조작이나 네. 불법 도박 등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윤리 감사관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크게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이제 이유를 찾고 그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그 NC 다이너스만 이게 집중해서 보자 그러면 결국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핑크빛 모드로 지금 잔치를 탁 터뜨려 놨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그 좋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네. 이 위기를 NC가 이제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빠른 대처를 통해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예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창원 경륜공단이나 이런데 제가 이제 직접 초대돼서 갔는데 어떤 직함으로 초대가 됐냐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유명한 분들이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을 경륜 게임에 초청을 해요. 네, 네. 게임에 앞서서 회계 자료를 보여주고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식이냐면 이게 이제 감사의 형태인데 홍보 및 감사예요. 이 지역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회계 투명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감사받는 형태지만 결국은 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참 영리한 시스템이구나 하고 이제 느낀 적이 있는데 NC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체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통 이렇게 구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네. 뭔가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돈 되는 거 흥행에 성공하는 것들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 동전의 뒷면도 같이 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NC가 이제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이태양 선수 승부 조작 사건이 네. 있었는데 이 네. 승부 조작 사건 이후에 NC 구단은 부정 행위를 감시하는 윤리 감사관이 설치를 했습니다. 윤리 감사관 제도를 설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윤리 감사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윤리감사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윤리감사관이 하는 역할을 이제 성부 조작이나 음주운전이나 그 뒷돈거래 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예방을 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윤리감사관을 설치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윤리감사관이 그 구단의 본부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단 내에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가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로 선수단 교육이나 모니터링,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적으로 이제 치중을 했는데 네.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여기에 NC 구단의 대표자 황순현 그 NC 구단 대표가 네. 지속해서 터지는 사건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네. 이제 구단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이런 그 대표의 그 사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선수와 직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반성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구단도 이제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이전보다도 좀 강도가 높은 어떤 좀 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단은
다른 구장과 달리 우리 창원 시민의 그 혈세가 그 대부분이 투입돼서 만든 구장입니다. NC 구장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NC 다이노스를 도민의 구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투입됐다는 사실 외에도 도민의 관심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책임과 의무 때문입니다. NC 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는 도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